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 심층 취재 코너 코인 돋보기의 김영석입니다. 오늘 김영석의 코인 돋보기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가 다나님과 함께 이 NFT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방송에서는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님의 어떤 뭐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 기획 내용들을 함께 봤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작가님께서는 이 NFT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를 좀 담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NFT가 흙 속에 있던 원석이 보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디지털 작품들이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흙 속에서 이제 숨겨져 있다가 그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가지고 보석으로 탄생이 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 이름에 석자라는 게 들어갑니다만 네. 이게 주석 석자거든요. 네. 이것도 작가님 만나서 드디어 좀 보석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작가님들이 비단 다나 작가님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도 네. 이 NFT를 통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 NFT 씬이 이런 점은 좋다 혹은 뭐 새롭다,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예. 중개 기관 없이 네네.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작가들이 콜렉터라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작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것도 정말 이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네네. 탈중앙화가 완성이 네네. 되고 있다라고 할 수 네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그러니까 네네.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들이 그 디스코드나 아니면 트위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예. 근데 트위터에 그 음성 SNS 서비스 스페이스라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는 진짜 굉장히 세계 여러 각 나라의 방들이 다 이제 열려서 음성으로 대화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일본어가 조금 가능하다 보니까 일본 방에도 가끔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정보들도 많이 얻게 되고 지난번에 대표님께 말씀드린 그 일본 NFT 사례도 네네. 거기서 이제 듣게 된 거였었거든요. 일본에서 잠깐 거주를 하셨다라고 네네. 하셨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보들도 이제 바로바로 얻을 수 있고 한데 영어가 굉장히 편하신 분들은 더 많은 정보들을 빨리 얻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물리적인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최신 정보들을 바로바로 얻고 작품들을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콜렉터를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 세상을 지금 그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걸 되게 정말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정말 일본만큼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폐쇄된 나라가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많은 이 변화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김에 NFT도 이 사회를 굉장히 좀 많이 변화를 시켰지만 결국엔 더 나아가서 이 블록체인이 또 사회를 좀 많이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작가님께서는 네. 이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네네. 변화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어떤 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다오에 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예. 기존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단체들은 어떤 일부의 권력이 있으신 분들에 의해서 의사결정되는 구조들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예. 근데 이 다오의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의해서 그 미리 약속된 프로토콜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합리적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다오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도 네. 그 하드포크 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다오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 변화들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다오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최근 좀 재밌는 기사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예. 다오를 기업으로 인정한 그런 이제 뉴스를 하나 보고 저기 이제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사장도 부서도 없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있는데 저것만 봐도 진짜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다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아티스트들을 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조금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예. 다오를 적용해서 다오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모두가 다 자기 일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다오를 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이 회사 운영이라든지 모든 결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렇죠. 발전이라고 할 수 네네네.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굉장히 제가 또 이렇게 좀 너무 거시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 굉장히 좀 지양하려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 세상이 메타버스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를 뭐 알리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메타버스가 이 세상에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쨌든 이 결국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작가님께서는 이 메타버스 세상이 결국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네.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은 뭐 메타버스 세상에 안 왔다, 뭐 와 있다. 메타버스 예. 정의라든지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걸 보시면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 이제 영상들을 제가 몇 가지 조금 편집을 해봤는데요. 예. 산업 메타버스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실험해 보기 어려웠던 것들, 뭐 제약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가상에서 디지털 트윈상에서 뭔가 시뮬레이션 해봄으로 인해서 현실 세상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벤처 기업이 농업 메타버스라고 해서 농업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그 다음에 실제 적용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한번 본 적도 있어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에 따라서 라이프 예. 로깅도 메타버스로 친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아티스트들이 또 얼마나 다양한 작품을 내놓을까 이런 것들도 참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예. 네, 정말 재미있는 상상을 좀 많이 해보는데 또 하나는 그 지금 VR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네. 굉장히 무거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그 기기에 의한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경 타입으로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뭐 해서 구글 글라스라든지. 네, 구글 글라스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광학 기술의 발전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기술들 덕분에도 메타버스 세상은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야가 제 개인적으로는 네. 군사학 분야에서 좀 네.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네. 제가 군 생활을 네. 그 과학화 전투훈련단이라고 해서 그 피 흘리지 않고 전투훈련하는 네. 이제 뭐 북한군, 남한군 네, 이렇게 해서 네.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부대를 나왔어요. 네. 거기에서도 사실은 여기에서 뭐 발사를 했을 때 레이저가 나가서 그 좌표별로 사람들이 뭐 전사 혹은 네. 부상 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비단 이 생산성이라든지 네. 이런 분야에서만 좀 효율성을 제고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 안전에 대해서도 먼저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차원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거 듣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예. 그 안전 훈련, 소방 예, 훈련 예. 이런 것들도 네, 시뮬레이션으로 한다는 네,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네. 비슷한 기사를 본 것 네, 같은데 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 이 사고 발생률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람을 살리는 네.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네.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이런 그 메타버스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트도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고 우리 예. 인간 삶에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는 예. 네, 그런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2023년에는 또 별도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여러 작가분들의 작품을 알리는 거를 예. 좀 메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2023년에는 그 작가와 작품들을 알리는 방법을 어떤 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요. 예. 제가 기존의 미술품들을 기업이나 뭐 건물이나 리조트나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일들을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뭐 클럽 인너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도 제안을 했었었고. 저 혹시 가평에 있는 그 네, 그거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그 저기 맞습니다. 그 심혜진 씨. 네,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도 이제 미술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제안한 미술품들이. 저 가봤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분당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여러 개인 병원들에 이제 예. 미술품들을 제가 좀 많이 이제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공간에 맞는 작품들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저희 또 여배우분이 같이 사진 찍으셨네요. 접니다. 작가님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앵커님. 네.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예. 이제 앞으로는 제가 지금 메타버스 뭐 이야기도 하면서 NFT 이야기도 하면서 하다 예. 보니까 조금 그 새로운 작품의 형태들도 같이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예. 기존에 제안을 해왔던 어떤 저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새로움까지 더해가지고 제안을 해보면 조금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시대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재미들을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미술 작품들을 조금 폭넓게 제안을 해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뭐 전시회라든지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저희 MBN TV와 함께 아유, 감사합니다. 또 좋은 결과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질문에서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던 내용 중에 이 새로움이라는 네. 키워드가 굉장히 좀 많이 와닿는 키워드인데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새로운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NFT도 물론 새로운 것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앵커님 혹시 그 팀랩 전시 보신 적 있으세요? 팀랩 전시라고. 아니요, 못 봤습니다. 네. 지금 영상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은 예. 공간 자체가 전부 다 디지털 이미지로 공간 전체가 프로젝션으로 이제 비춰져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저게 실제로 뭐 폭포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요, 아닌 전부 다 거죠? 영상 작품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굉장히 새로운 작품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런 분야는 약간 이 산업 분야에서도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미디어 아트, 그다음에 프로젝션 매핑,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김혜경 작가님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품들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세요. 예. 지금 나오는 영상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되었었던 네. 작품인데요. 미디어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랙션 가능한 거 지금 요 영상 바로 뒤에 나올 텐데 사람이 어떤 위치에 딱 서게 되면 그 사람을 센서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 영상이 이제 사람이 쓴 자리에 바뀌면서 어떤 복이 그 사람한테 쏟아지는 이런 것들을 작가님이 의도하셔서 작업을 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쓰게 되면 복도 있고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서 그 단어에 맞게끔 쭉 이렇게 그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이미지를 만드셨어요. 저런 형태의 어떤 그 작품 기획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또 접근하는 그런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들 생겨나고 있고요. 예. 네,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영상은 창덕궁에서 전시가 됐었던 건데요. 네.
네, 이 영상 역시 스케일이랑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크죠. 네. 정말 저런 곳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날 하루 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네. 굉장히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이 작가님은 또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저 디지털 작업들을 정말 본인이 직접 다 하시고요. 예, 예. 그런 기술적인 것들도 혼자 전부 다 하십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그 코엑스 보이시죠? 예, 예. 아, 정말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신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여기는 LED 미디어 파사드라는 그런 그 형태예요. 예. 건물에 쏘아지는 거를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LED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이 회사나 기업 등에 전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네. 회사에서 이런 작품 전시회 이런 기회들을 회사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이 회사와 같이 협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새롭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얘기 전에 잠깐만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네네네. 넘어가도 될까요? 요거는 김혜경 작가님이 그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해서 요 어떤 형태 위에 이미지가 쏘아지는 그런 작품을 하신 건데요. 예. 네,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게 빛이 빛나는 LED나 어떤 디지털 액자가 아니라 나무에다가 프로젝션으로 쏴서 고영역만 이미지가 예.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매핑을 하신 작업이세요. 제가 네. 지금 실시간으로 이 그 방송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인이어를 통해서 제작진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 다 들리고 있거든요. 아, 이게 네네. 너무 예쁘다. 아, 네네. 이런 반응들이 아, 정말 네. 실시간으로 들려온다라는 게 네. 이 대중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다라고 아, 할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이시고요. 아까 예. 말씀 나누느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지금 두바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해외에서도 네네. 그 전통적인 어떤 문양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 네. 물리적 세계와 크립토 세상이 나눠진 게 아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이 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그냥 같이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지금 잠시만요. 같이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상 세계와 네. 이 디지털 세상이 결코 뭐 나눠지지 않았다. 그쵸, 그쵸. 네, 그냥 그런 네, 부분에 공존할 있어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특히 이 작품들이 작가님께서 이제까지 또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든지 이 작품들을 또 보여주신 것들을 같이 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네. 이 메타버스라든지 네네. 이 세계와 결코 동떨어진 세상이 아니다라고 네네.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작가님께서 또 참여하셔서 함께 진행 중이신 NFT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네. 이거 역시 굉장히 좀 특이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200명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했어요. 200명이요. 네, 200명이 네. 모여서 NFT 비즈니스 클럽이라고 해서요. 네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인데 NF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지금 사진 나오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고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기획에서부터 뭐 캐릭터 이름을 정하는 것, 그다음에 뭐 세계관을 짜는 거, 아트워크, 홍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다 같이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예. 토끼 캐릭터이고 이름은 트래빗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NFT PFP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같이 참여해서 이걸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오픈 카톡방이랑 디스코드에서 서로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컨설팅을 서로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그 홀더 파티도 합니다. 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NFT 홀더 파티도 이제 진행이 되게 돼서 모두 다 약간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이 들떠 있는 상태예요. 예. 네. 그 개인적으로 또 다른 코너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또 출연하시는 분은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행사를 하는데 저를 또 안 데려가셔가지고 아, 네. 굉장히 제가 좀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
작가님께서는 이 홀더 파티에 저를 혹시 불러주실지 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네. 여기 그 트래빗 이 PFP가 2차 창작이 가능한 지금 프로젝트인데요. 네. 저희 멤버 일부가 이걸로 그 PFP로 동화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몇 분이 모여서. 단순한 어떤 뭐 형태를 바꾸거나 색깔을 부터하는 그런 2차 창작이 아니라 이걸로 또 다른 어떤 콘텐츠를 생산할 수가 있나 보네요. 네. 이게. 근데 네. 더 재밌는 게요. 어떤 거냐면 AI로 그림을 그리고 AI가 글을 써서 동화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글까지 쓴다. 네네네. 정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최근에 예. 어떤 AI가 그린 그림이 공모전에서 1등을 해서 화제가 됐었던 미드저니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예. 미드저니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GPT-3라는 글을 써주는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해서 지금 몇 분이 각자 세계관을 정해가지고 쓰고 있어서요. 예. 이 결과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이 트래빗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트래빗 유니버스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대규모로 또 진행하시는 이 프로젝트에 한번 제가 또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로운 세상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이 살아가는 생활적인 측면에서나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 디지털 자산이 어떤 뭐 광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대규모적인 유행을 하게 되면서 또 반대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나타나는 이 문제점들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앞으로 어때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지. 네, 지금 현실 세상과 마찬가지로 네. 이 가상 공간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윤리적인 문제가 좀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예. 보면은 여러 가지 사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런 걸 대처하는 뭐 또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또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좀 장기적으로는 크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품을 하는 저는 이제 작가 입장에서 예. 디지털 파일이라는 것들이 도용하기가 복제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저작권의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거론되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 NFT 시장 혹은 네. 블록체인과 결합한 이 아트 산업에서도 좀 빈번히 일어나고 있나요? 네, 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새로 생긴 얼마 안 된 시장이다 보니까 네. 기준들이 없는 것들이 좀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도 저작권이라는 것이 약간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요. NFT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잡고 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가님께서 또 평소에 어떤 이 작품 전시회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또 같이 말씀 들어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수많은 작가님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해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도 보이거든요. 네네. 혹시 작가님께서 그 기준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조금 제가 하기에는 너무 네.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로 잠깐 돌아가게 되는데 예, 예. 그 작가님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을 조금 많이 만드는 거가 예. 제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새로운 형태의 그 작품들 이런 것들을 기업에 제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미디어 월이라든지 VR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증강현실
작품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QR 코드를 옆에 찍으면 핸드폰에 작품 위에 또 다른 작품이 추가가 돼서 보이는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작품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그런 작가분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기업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예. 기업에서 작가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기업에서는 새로운 작품을 고객들한테 보여주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고 직원들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또 새로움과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또 중요하고 또 작가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절실할 수도 있는 문제에 네네. 대해서 좀 힘써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네. 그런 또 좋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네. 저희 MBN TV가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작가님 모시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 같이 들어봤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네. 한 번 더 출연하셔서 네. 이 NFT와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메타버스 스튜디오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 VR 제 작품을 소개를 한다든지 하는 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번 네.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